공포의 대형 재난 산불. 한 40년 동안 불 안 났어요. 이 처음이에요. 그곳에 소방관들이 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소방관은 물과 같다고 생각해.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슈퍼히어로. 오늘 26살의 청춘이 도전한다. 주말 오후 화재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명 구조대도 함께 출동한다. 대구동 지하 1층 차량에서 굉장히 연기가 갔어요. 배우동일 거거든요 아마? 이거 배우동일 거예요 아마. 여기로 들어가면 바로 지하거든요? 여기요. 지하가 개방된 지하인가? 지하주차장. 네?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넓은 지하 주차장.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데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불이 난 곳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 사태가 커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불이 붙은 차를 발견했다. 한 승용차 엔진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 재빨리 물을 부어 진화에 성공했다. 네, 그 진압대는 손 맡기고, 진압대는 장화장에는 진압대는 손 맡기고, 구조대는 구조한 차량에 요구조자가 있는지 확인 바람. 자욱한 연기는 모두 자동차 부속품이 타며 나온 유독가스다. 혹시 미처 피하지 못했다가 질식한 이는 없는지 꼼꼼히 둘러본다. 살아왔습니다. 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이어서 화재 감식반이 출동했다. 만약 연료통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지하 주차장의 차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을 것이다. 요거는 에어컨이나 통이야. 그래서 폴딱 주저앉은 거야. 이거는 배터리. 하마터면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었던 화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다. 예, 구조대는 인명구조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철수하고 진압대는 완전히 연기가 완전히 안 올라올 때까지 혹시 모르니까 대기했다가 철수할 거거든요. 방금 지하에선 엄청난 사고가 날 뻔했지만 지상은 평화롭다. 연기는 계속 보이는데 화점이 안 보여가지고 좀 화점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출동. 귀서 후엔 바로 장비 정리를 해야 한다.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제 엔진룸만 타고선에 발견돼가지고 진압이 완료됐지만은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옆에 주차한 차량까지 옮겨 붙으면 거침없이 번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진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 소방서 119 구조대의 기둥 구조 1팀 김영필 대장. LPG 차뿐이 아니라 뭐 다른 휘발유나 다른 연료차들도 폭발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저희 직업이니까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조 1팀의 넘버 2 분위기 메이커 조용희 소방장. 그래 천만 다행이네요. 예, 근데 또 그래도 다행인 게 인명피해 없는 게 다행이죠. 같은 아파트인데. 얼마 전 아빠가 되어 더욱더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이광진 소방교. 그리고 오늘 화재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막내 대원. 항상 화전장 가면 까맣거나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두렵기도 하는데 그래도 앞에 이제 대장님들이나 이제 반장님들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믿고 가면은 덜 두려워요. 소방관 2년차. 그러나 구조 경력은 이제 겨우 4개월째. 김경환 소방사. 틈만 나면 차고에 틀어박히는 막내 김경환 소방사. 김경환 소방사는 원래 화재 진압대에 있다가 4개월 전 인명구조대로 발령받았다. 아직 구조기술이 서툴러 출동에 없는 틈을 타 훈련에 몰두한다. 오늘은 산악구조에 필요한 레펠 훈련. 배울 것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 그런 막내가 그저 기특한 김영필 대장. 근데 저기 잠깐 비를 안 채웠잖아. 고공이라고 생각해봐. 이제 떨어지면 추락이야. 이게 비가 항상 잘 오고. 하늘 같은 선배가 보고 있으니 아는 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 인지상정. 결국 떨어지다시피 내려오고 말았다. 이제 봐봐. 결코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는 김영필 대장. 꾸중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는데도 막내는 배장이 어렵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면 돼. 계속 해가지고. 어느 틈에 선배들이 모두 구경 나왔다. 이번엔 화학 보호복 연습이다. 허리 벨. 이쪽에. 경환은 처음 입어보는 화학 보호복. 선배들이 일일이 손을 잡아준다. 아니 여기서는 이 팔을 껴가지고 여기서 해. 영화가 끝까지 안 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서 해야지. 확인을 감을 잡아야지. 어디 때문에 안 보이지? 어? 입었으니 이제 벗어야 하는데 공기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은 질식이야. 그냥 질식사야. 풀르는 게 혼자 풀을 줄 알아야 돼.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인 생화학 보호복. 바구니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경환의 손길이 다급하다. 그렇지. 이게 양압을 놔봐야지 그 느낌이 내 숨소리가 그냥 여기 다 들리잖아. 아니 큰일 나진 않지. 여기 같이 있으니까 큰일 나진 않아. 정신 말짱해요? 괜찮아요. 그거 혼자 있을 때는 양압 놓고 해야 돼. 네. 훈련할 때 현장 활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여야 되고 예. 또 현장에서는 훈련처럼 느긋하게. 그래도 뭐 맨날 연습해가지고 많이 나아졌어. 대장님이 너무 완벽한 걸 원하셔가지고 내가 좀 맨날 훈련하고. 한번 다시 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좀 낫겠지. 예, 좀 조금만. 아니 이제 누군가의 목숨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
1년간 화재 진압팀에서 뛰었던 경환이 구조팀으로 온 데에는 뜻한 바가 있었다. 화재 진압 쪽에서도 뭐 인명구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람 살린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냥 예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제가 관심 많았던 쪽이 이제 알고 보니까 구조대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인구 주택 후문로에 없는지 아주머니 감금이라는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구조 출동이다. 인근에 도착하자 경보음을 끄고 조용히 접근하는 대원들. 경찰이 현장에 있는 거지. 경찰이 현장에 있고 경찰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누군가 감금되어 있다는 상황.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하고 신속하게 구조해야 한다. 3층 건물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한 아주머니. 네, 아저씨가 주무세요 지금? 조금 전에 교전하듯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따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냉장고를 발로 차서 이제 들고 있다가 지금 저 아저씨거든요. 아니 그러면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칼로 그래갖고 아저씨가 죽겠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물 따라가야 돼. 자기가 힘든다고. 복식 사다리를 복식 사다리 3단 사다리를 피면 어떡해? 영환아 사다리 꺼내가지고 저기 정우랑 가보자. 3단 사다리요? 저 아주머니가 이제 사다리가 많이 출렁거려가지고 내려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조차에서 3단 사다리를 가져왔다. 창문으로 아주머니를 구조할 계획이다. 이리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흉기를 든 사람과 대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주머니가 겁을 잔뜩 먹고 있기에 신속하게 구조하는 편을 택했다. 무엇보다 인명 구조가 우선이다. 이제 사다리 올라가니까요. 머리 집어넣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올라가서 하나씩 채우고 이거를 위에 사다리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조용히 소방장이 안전장비를 가지고 올라간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진입에 성공했다. 그런데 아줌마가 짐을 챙겨가지고 가시겠대요. 내가 있으면 아저씨가 해코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 아주머니 안 돼. 일단 저거 안 돼. 일단 나와. 일단 몸만 나와요. 아주머니. 나와서 뭐 찾아가든지 하자고. 아예 안 돼. 저 상대방 칼 들고 있는데 설득 끝에 결국 빈몸으로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다. 네 발자국 남았어요, 아주머니. 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아주머니. 주세요.
아유. 저 아저씨가 없어서 난 죽었어. 저 아저씨가 경찰 보호하에 지구대로 향하는 아주머니. 경찰의 협조 요청은 성공했으니 이후 수사는 경찰 몫이다. 선배들의 신속한 활약을 본 막내의 마음이 뿌듯하다. 선배님들 일단 저런 상황에서 소방관 아니면은 본인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1팀. 사무실에 온통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다. 야식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 야식 시키면 야 이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보니 야식을 먹는 일이 종종 있지만 오늘 야식은 좀 특별하다. 아 여기 박승질하고 그 한 달 전에 이제 구급출동 나갔다가 들것 들다가 허리를 뻑 해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한 달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출근해서 출근 기념으로. 아, 본인이 쏘신 분이 네, 제가 많이 드시라고. 어떻게 알아주셨길래? 아니 구급 나갔다 왔는데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가 내고 이제 한 달 정도 좀 쉬었더니 또 갔다 오니까 또 직원들이 또 열심히 고생한 것 같아서. 먹다 남기면 먹기비 왔다가 다 먹는다고. 엄청 잘 먹어요. 별명이 먹개비예요, 먹개비. 먹개비? 아, 그게 별명이에요? 네. 완, 먹개비 완, 저기 먹개비. 투가 어디 있습니까? 투. 잘 먹어야 불도 잘 끄는 거야. 역시 별명에 걸맞게 마지막까지 야무진 먹성을 자랑하는 막내다. 보장 출동, 보장 출동. 화장실 문입니다. 화장실 문. 네, 환자가 화장실 안에서 풀어놓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쓰러져 갇혀 있다는 무전.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막 흔들네. 아니 못 움직여 환자예요. 네, 왼쪽을 거의 잘 못 쓰시거든요. 더 이상 안 열리니까 예, 안 안에 보일 수도 없고. 그것도 이거 틈이 있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조금만 더 몸을 해보실 수가 없지 전혀. 변기 쪽으로. 간신히 문이 조금 열렸다. 저기 가서 내시경하고 컷소 갖고 와. 경한대원이 달려나간다. 한시가 급하다. 내시경 카메라로 안을 들여다본 후 전기톱으로 문을 잘라내고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김 대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장비를 사용한다면 구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문 쪽으로는 오지 말고 앞쪽으로. 그때 환자의 협조로 문이 조금 열렸다. 조금씩. 잠깐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조금 밀어볼게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밀어도? 됐다 이제. 그래 됐어. 자 잠깐. 조금 더 참고 좀 해봐. 조금만 더 그쪽으로 해봐. 앞쪽으로. 됐어, 우리 들어가요. 저 팔을. 아니. 좀 이렇게. 다리는 어떠세요? 쓰실 수 있어요? 다리? 아니 왼쪽을 잘 못 써요. 다리 팔 왼쪽을 다. 김 대장에 이어 조용히 대원이 화장실 안으로 진입한다. 천천히 조심해. 장비 더 안 갖고 와도 돼요. 밖에선 이광진 대원이 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 저기 아니 안 가. 저안 들어도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잠깐만 쏘고 한 다음에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구르던 가족.
마음이 놓였는지 울음이 터진다. 동생이 아픈 화장실에다 너무 여기 동생이 와 계셨어요? 수술하고 그러시고 와요. 출근했다 깜짝 놀라고. 자, 문 여세요. 드디어 문이 열렸다. 자, 이 손으로 잡아. 이 손을 내. 하나, 둘. 차가운 바닥에 수십 분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 중부지구에 지나면 한길과 GH마트. 조금만 올릴게요. 아유 괜찮지? 머리 괜찮지? 그럼 뭐 병원 가실 병원 안 가신다. 아, 병원 가실 건 아니고. 네네.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억하 때문에. 잠깐만 앉아졌네. 상체? 이 왼쪽 팔 저 색이 틀려 보이는데 옷 안 갈아입으셔도 되나? 아직 아까 예, 예. 그냥 여기다만 주셔요. 아직 신발. 자,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있으면 문제고 대신고해서 저희는 그나마 이제 이제야 대원들도 긴장이 풀린다. 그런데 김 대장은 왜 특수장비를 기다리지 않고 구조를 서둘렀던 것일까? 바닥에 계속 있으면은 또 바닥 찬 데 누워 있으면은 또 환자분이 저체온증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체온을 저 바닥에 뺏기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도 무사히 한 사람의 안전을 지켰다. 반지를 빼달라는 민원이다. 반지 절단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 좀 치우라고 장갑. 절단 안 할 수는 없죠. 반지를 억지로 빼면 피부에 상처를 입거나 심하면 괴사가 올 수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우, 띵띵 걷네. 그런데 오늘 작업의 키를 잡은 사람은 막내 김경한 대원. 위험한 사고 현장은 아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막내 작업을 돕는 조용희 대원. 무사히 반지가 제거됐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지경이 되도록 끼고 있었어요. 아, 네,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손이 금방 묻는지 모르고. 맡기면 이렇게 읽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막내가 오늘 처음 해봤어요. 맨날 이제 고참들이 하다가. 그런데 정오 무렵 희한하게도 동일한 민원이 또 들어왔다. 이번엔 선배들의 도움 없이 혼자 해볼 요량이다. 막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뒤에서 지켜보는 김영필 대장. 쉬운 듯해도 손을 다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괜찮으시죠? 네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고도의 집중력. 춘천 소방서에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조용희 대원이 급히 출동한다. 강원도 화천군 한 야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유례없는 가뭄에 바짝 말라있던 산. 멀리서 봐도 규모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한 45년 동안 물 안 나서 이런 처리예요. 강풍을 타고 금세 산등성이를 넘기 시작한 불.
나무가 전부 사방으로 쓸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도 못 다녀.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마늘 나무에 그냥 불이 붙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혹시 불이 산 아래로 내려올 것을 대비해 소방관들이 민가 인근에서 비상 대기 중이다. 지금 뭐 산도 높고 지금 전화 정리할 뭐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소방차가 갈 수 없는 높이라 산림청 소속의 소방 헬기들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워낙 지역이 넓은 데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 해가 지기 시작했다. 헬이 이제 떨어지면은 쟤네 갈 텐데 헬기. 해가 저물면 안전상의 이유로 헬기들은 더 이상 진화 작업을 할 수 없다. 저쪽에는 약간 꺼질 듯 하더라고. 근데 벌써 저 연기 봐요. 아니, 밤새 타는 거예요. 마지막 헬기가 본부로 돌아가자 어둠 속에서 산불이 더욱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의 진압팀이 나설 차례. 현장엔 긴장감이 감돈다. 지금 교대 인력이 여 CP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대 인력을 편성해 가지고 그 지금 배치된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야간 진압이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너무 섣불리 행동하다가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절대 사고 나면 돼. 특히 차가 도로가 협소하니까 조심해서 운행을 하고 나중에 급수 지원을 받으러 오더라도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20km 항상 무전을 주기 바랍니다. 밤새가 될지 또 교대 인력이 와서 중간에 교대가 될지는 이제 뭐 시간이 가봐야 알겠고요. 일단 뭐 배치된 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는 소방관들. 이미 한바탕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인데도 불씨가 자꾸 살아나고 있다. 바람이 강풍이 불면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죠. 바람 부니까 불이 살아나잖아요. 강풍을 타고 불씨가 날리며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날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무려 30여 곳. 13년 만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다. 줄이 더 당겨지나? 줄이 당겨지면 좀 당겨봐. 밑에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 이동할게. 불씨가 살아나는 곳마다 물을 뿌리지만 소방호수가 짧다. 소양센터장 여기 소양 펌프차 권창수. 여기 소양센터장. 그 산하호수 연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소방호수도 더 이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살아나는 불씨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다. 조용히 소방장은 대원들과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 불씨가 갑자기 크게 살아났다. 급한 대로 손에 든 물병에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이다.
대원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손과 발까지 동원한 잔불과의 사투. 철수하겠습니다. 이로의 개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또 얼마나 많은 불씨들과 싸워야 할지 긴 밤이 될 것이다. 회원들 내려가자. 예. 그 시각 춘천 서방서도 비상대기 중이다. 낮 동안 잡힐 줄 알았던 산불이 밤새 계속되자 최소한의 대원들만 남기고 모두 현장으로 출동했다. 방어 두건도 그냥 그거만 하면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마스크 같은 거 안에 하나 하고 곡을 챙기고 방풍 곡을 없으면 산악 차이는 거 꺼내 가는 거야. 네. 얘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을 생각하니 김경환 대원의 마음이 무겁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산불로 지금 비상소식 걸려서 이렇게까지 있는 건 처음이에요. 소방관으로서는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싶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일단은 피해가 최대한 적게 해서 그리고 선배님들이 다 이제 안전하게 복귀하신 걸 더 보고 싶죠. 대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밤새 산불은 계속됐다. 날이 밝자 소방 헬기가 다시 출동, 진화 작업이 재개됐다. 밤새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한 덕에 아침낮을 모든 진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산불은 주로 봄과 초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몇 년간 그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났을 경우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만약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낙엽이나 풀이 최대한 없는 흙바닥을 택해 불에 탈 만한 것들을 넓게 긁어낸 후 그 위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불길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물이 있으면 몸이나 땅에 뿌린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두 대의 차량이 정면 충돌한 사고.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으로 보아 인명사고가 추정되는 상황. 남은 차량에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무런 미동이 없다. 맞은편 또 한 대의 사고 차량을 급히 살펴보는 구조대. 이미 부상자는 구급대에 의해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져 사고자를 꺼내기 위해서는 구조대의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에도 대원들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구조에 집중한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 막내 김경환 대원. 김영필 대장과 빈틈없이 호흡을 맞춰야 한다. 지지대 갖고 왔니? 네, 지지대 있습니다. 드디어 사고자를 꺼낼 수 있을 만큼 틈이 확보됐다. 최대한 사고자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의 실수가 낳은 엄청난 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몇 사람의 생사가 갈렸다. 구조대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때에 힘이 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원들의 가슴은 한없이 무겁다. 지금 상황에서 다 구조는 다 끝난 건가요? 예, 종료됐습니다. 구조가 종료된 뒤 터널 안을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다. 차 여섯 못 돌리겠어? 여섯 돌려. 터널은 일반 도로에 비해 갓길이 좁아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연쇄적으로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터널 사고가 특히 무서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터널이 많아 터널 내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누구라도 차를 빼낼 수 있도록 열쇠를 꽂아준 채 차에서 내린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피난 유도 등을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복귀하는 차 안, 분위기가 무겁다. 아까 그 반찬 통 그냥 생각한 건데 지금 생각나는데 그게 만약에 뭐 아들 딸이라든지 뭐 누구를 갖다 주려고 갖다 주시다가 사고 났었을 그런 사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더 막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받은 충격이 컸던 막내 김경한 대원.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다른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장비 점검을 마친 직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점심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구조 현장에서 뛰는 아들을 늘 걱정하는 어머니다. 다치셨어요? 좀 다치셨어요. 조금. 그러니까 다행이다. 엄마도 그냥 운전 조심하시고 엄마만 잘한다고 된 게 아니고 상대편 차량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알았어. 며칠 뒤 춘천 의암호.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은 순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오늘 이곳에 구조 1팀이 출동했다. 사고 출동이 아니라 다가올 행락철을 대비한 순환 구조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물론 막내 김경한 대원이 집중 훈련 대상이다. 김경한 소방사는 얼마 전 보트 운전면허를 땄다. 이제는 실전으로 수상구조 훈련을 습득해야 하는 단계. 선배들은 후배를 위해 쉬는 날까지 반납했다. 저 맨 끝에 부표를 가지고 요구 조절하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전후좌우 확인 안 합니까? 전후좌우 확인.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이든 붙잡으려 하기에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만 보트가 요구조자와 충돌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명구조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지. 측면으로 방향을 미리 정해가지고 가라 그랬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후진을 넣어가지고 아예 건들지를 말아야지. 실전 훈련은 역시 어렵다.
이번엔 선배인 조용희 소방장이 운전대를 잡았다. 부페에 다가서는 모양새부터가 좀 다르다 싶더니 부드럽게 성공. 잘 되는데 경환아? 왜 그랬을까? 경환아, 같은 날짜에 면허 시험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 희한하네. 시험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경환이하고 그 자격증 동기예요. 면허증 동기. 그 정도 센스면 충분해.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접근하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 응급조치가 되고 응급조치가 아직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어. 그 부분만 커버만 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도전이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요령이 좀 생겼지. 가끔씩은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실망할 때도 많은데요. 그 배로 더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소방관이 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를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할 생각입니다. 이제 겨우 26의 신입 소방관. 119 구조대원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사람. 자, 올려. 엉덩이만 올려, 엉덩이만. 그렇죠, 됐습니다. 많이 쓰라래, 지금. 여기. 왜 따박이셨어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산입니다. 저 안전한 곳이 없죠.